근데 일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패권에 질렸다. 패권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반문재인 연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패권에 질렸다고 하셨는데 조금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이번 대선은 뭐 저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대결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당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사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을 반을 적으로 돌리고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자기가 만나본 사람 그 중에서도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과만 함께 한다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폐쇄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패권 세력들의 특징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창당 과정에서 이 패권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처음 국민의당 창당했을 때 모든 것은 다 이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네. 절박감을 통해서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겁니다. 1대1 토론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홍준표가 너한테 해도 너도 받을 거지? 하나 더 던져라. 두 가지 해결책을 줬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왜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도 이 생각을 조금 했어. 왜냐면 제가 토론토를 다 봤잖아요. 11차까지. 네. 그 졸라 긴 거. 토론을 잘해. 대본이 없으면 죽 쓰는 거 안철수라고. 근데 얘가 지금 호랑이 굴로 들어왔다는 거야 지금. 이제 잡아먹으면 돼. 그러니까 오케이 네가 얘기했으니까 말을 이미 뱉어놨습니다. 그럼 한번 하자. 선관위에서 허락을 해준다면 토론 없이 해보자. 대본 없이 해보자. 아 그렇지. 토론 없이 해보자. 예. 뭐 하자는 거야 그럼? 싸우자는 거지. 링에서 하자. 현피하자 현피. 링에서 하면은 뭐 아직 좀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문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아 웃겨. 토론 없이 해보자. 특전사 출신과 한 번도 안 싸워본 것처럼 생긴. 그렇지. 안철수는 토론 젬병입니다. 왜냐면 왜 젬병이냐면 내가 이거 하나 일화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KBS 특별기획 네. 대선 주자한테 듣는다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회자가 안철수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친문 패권에 질렸다고 하는데 사례를 들어줄 수 있나요? 이제 이번 대선은 저와 문재인 대표의 대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헛소리를 해. 같은 당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자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 사는 나라입니다. 진짜? 네. 진짜?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을 반을 적으로 돌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 이렇게 하면 폐쇄적이 됩니다. 아니 보세요. 사례를 들어달라 그랬는데 국민의 반이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살고 그중에 반을 같은 편을 만들고 패권 세력의 특징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 자, 사례가 뭡니까? 마무리는 그런 거 없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없던 뜻 아니야. 말 못하는 거죠. 전형적인 말바보네요. 그리고 안철수는 내가 어떤 걸 느꼈냐면 질문을 하면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그러면 어제 뭐 먹었나요만 해도 어제 점심 때 뭐를 먹고 그럼 2초 3초에 텀이 있기 마련이야. 그럼요. 근데 안철수는 토론할 때도 내가 봤는데 1초 안에 답변이 나와. 이거 답변을 외우고 돌려쓰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지금도 아니면 작전 중에 하나 5천만 명이 산다로 넘어가라 이거 하나 있나 봐.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오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렇지. 좌가 우와 지금 오바마 패러디한 거 있잖아요. 얘는 오마주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좌와 우의 대결이 아닙니다. 위와 아래 대결이 아닙니다. 외운 걸 얘기하는 거야. 질문의 맥락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다 갑자기 누굽니까 이거 하고 그러니까 대본 없어봐 토론 잘하겠냐고. 문캠 얘기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대처를 잘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했던 얘기도 포함이 된 건데 지금 안철수도 이런 인터뷰를 하거든요.
40석으로 정권을 잡으면 할 수 있겠냐.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도 120석밖에 안 된다. 그 전에 새누리당도 그보다 더했지만 150석 있었지만 뭘 박근혜가 잘했냐. 어떻게 됐느냐. 근데 얘 딱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리 그래도 40석이랑 120석은 3배야. 그럼. 그러니까 이걸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이걸 갖고 돌아가야 되지. 40석으로 뭘 할 수 있겠냐. 120석은 3분의 1이 넘는다. 우리가 좀만 협치를 해도 되지만 40석은 갇힌다. 누구의 편도 못 들어주다가 자고 오면 하다 망할 것이다. 이걸 또 강조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국민의당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호남 이중대 하니까 우리는 호남 일중대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더민주 캠프에서는 큰 형님 전략으로 가는 건데 국민의당이랑 협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국민의당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로 워딩을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큰 형님 아우라가 풍기면서 받아들인다는 뉘앙스는 40석, 120석을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짚고 갈 수 있다. 나를 문캠프에 데려가요. 아니야, 문캠 오늘 발표했는데 잘했더만. 문재인 후보가 발표를 벌써 했는데 잘했어? 네, 벌써 잘하고 있으니까 널 데려갈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넌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그렇죠. 연대는 아니다. 받아들인다. 이게 중요합니다.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새정치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저한테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세상 바뀌는 거를 막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게 새정치다. 네. 그리고 사욕 채우는 그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거라고 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모호하다고 이제 반응이 와서 네. 저는 한동안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기득권 정치의 논리였던 겁니다. 네. 기득권이 뭡니까? 기득권은 지금 이 세상에 안 바뀌는 게 좋은 게 기득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정치를 통해서 기득권 바꾸겠다고 제가 나서니까 네. 어떻게든 흠집을 내야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무조건 이해 못하겠다, 모호하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비판하든 저는 기득권 정치와 싸우는 게 새 정치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본이 없으면 죽 쓰는 거 안철수라고. 근데 얘가 지금 호랑이 굴로 들어왔다는 거야 지금. 이제 잡아먹으면 돼. 그러니까 오케이 네가 얘기했으니까 말을 이미 뱉어놨습니다. 그럼 한번 하자. 선관위에서 허락을 해준다면 토론 없이 해보자. 대본 없이 해보자. 아 그렇지. 토론 없이 해보자. 예. 뭐 하자는 거야 그럼? 싸우자는 거지. 링에서 하자. 현피하자 현피. 링에서 하면은 뭐 아직 좀 그래도 나이가 있어서 좀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문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아 웃겨. 예. 토론 없이 해보자. 특전사 출신과 한 번도 안 싸워본 것처럼 생긴. 그렇지. 안철수는 토론 젬병입니다. 왜냐면 왜 젬병이냐면 내가 이거 하나 일화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 KBS 특별기획 네. 대선 주자한테 듣는다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사회자가 안철수한테 이런 질문합니다. 친문 패권에 질렸다고 하는데 사례를 들어줄 수 있나요? 이제 이번 대선은 저와 문재인 대표의 대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헛소리를 해. 같은 당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또 굉장히 폐쇄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패권 세력들의 특징입니다.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당 창당 과정에서 이 패권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처음 국민의당 창당했을 때 모든 것은 다 이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네. 절박감을 통해서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겁니다. 1대1 토론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홍준표가 너한테 해도 너도 받을 거지? 하나 더 던져라. 이 두 가지 해결책을 줬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왜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나도 이 생각을 조금 했어. 왜냐면 제가 토론토를 다 봤잖아요. 11차까지. 네. 그 졸라 긴 거. 토론을 잘해. 토론할 때도 내가 봤는데 1초 안에 답변이 나와. 이거 답변을 외우고 돌려쓰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지금도 아니면 작전 중에 하나 5천만 명이 산다로 넘어가라. 이거 하나 있나 봐.
그러니까 바로바로 나오고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렇지. 좌가 우와 지금 오바마 패러디한 거 있잖아요. 얘는 오마주 이렇게 얘기하던데 뭐 좌와 우의 대결이 아닙니다. 위와 아래 대결이 아닙니다. 외운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질문의 맥락이나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다 갑자기 누굽니까 이거 하고 그러니까 대본 없어봐 토론 잘하겠냐고. 문캠 얘기는 끝난 거예요? 아 그리고 대처를 잘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했던 얘기도 포함이 된 건데 지금 안철수도 이런 인터뷰를 하거든요. 40석으로 정권을 잡으면 할 수 있겠냐.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도 120석밖에 안 된다. 그 전에 새누리당도 그보다 더했지만 150석 있었지만 뭘 박근혜가 잘했냐. 어떻게 됐느냐. 근데 얘 딱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 근데 일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 패권에 질렸다. 패권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반문재인 연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패권에 질렸다고 하셨는데 조금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이제 이번 대선은 뭐 저와 문재인 전 대표 간의 대결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당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네.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사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을 반을 적으로 돌리고 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자기가 만나본 사람 그 중에서도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들과만 함께 한다면 그거야말로 사회자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 사는 나라입니다. 진짜? 네. 진짜?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을 반을 적으로 돌리고 나머지 절반 중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 이렇게 하면 폐쇄적이 됩니다. 아니 보세요. 사례를 들어달라 그랬는데 국민의 반이 우리나라 5천만 명이 살고 그중에 반을 같은 편을 만들고 패권 세력의 특징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것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 자, 사례가 뭡니까? 마무리는 그런 거 없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없던 뜻 아니야. 말 못하는 거죠. 전형적인 말바보네요. 그리고 안철수는 내가 어떤 걸 느꼈냐면 질문을 하면 사람이 생각하잖아요. 자,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그러면 어제 뭐 먹었나요만 해도 어제 점심 때 뭐를 먹고 2초 3초에 텀이 있기 마련이야. 그럼요. 근데 안철수는